제가 이게 말이 되나요 하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전월 대비 12월 예금금리 인하폭을 보세요. 마이너스 0.22%포인트입니다. 세상에나. 대출금리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쭉쭉쭉쭉. 지금 뭐 6%를 넘어서 8%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춥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결국 말입니다. 영끌족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불안하지만 예금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예금금리 인하해 이러면 각 은행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인하합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는 비용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리 인하해 이러면 은행들은 어떨까요? 질질 겁니다. 질질 거요. 왜냐하면 이건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질질 걸다 찔끔찔끔 내리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관치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참 놀랄 노짜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두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당연히 예금금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기현상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당금리 추이 보세요. 6월 말까지만 해도 3%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9월 말에 4.35%, 10월 말에 4.71%, 11월 말에는 5.1%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12월 16일 현재 4.88%로 줄어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면서 지금 노마드 금리라고 하나요? 노마드 금리. 금리가 높은 데를 찾아다닌다. 지금 밤새워서 줄 서서라도 지금 높은 금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예금금리를 낮추니까 시장의 불안감 더 커지는 거예요. 불만도 커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출 보세요. 대출. 대출 보면 저도 그냥 엄청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출금리 안 내렸죠. 대출금리는 상단이 7.97%, 8%에 다가왔습니다. 하단도 5.59%입니다. 대출금리는 지난 9월 말에 상단이 6.84%에서 쭉 올라갔잖아요. 12월 달에 좀 내렸지만 12월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는 떨어졌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은행들의 항변은 맞습니다. 대출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코픽스 금리, 쉽게 말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지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코픽스 금리 11월 달에 4.34%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하나는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게 낮출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왜 예금은 내리냐. 왜 예금은 내리나. 지금 시장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불만만 쌓인다. 시장의 어떤 원리는 시장에 좀 맡겨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가
관치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더 쌓게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정부가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요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뗄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금융에서는 뭐 위기라는 단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저는 위기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시장을 더 왜곡시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